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 우연히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파타고니아에서 나오는 R1 에어가 입었을 때 너무 덥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올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다시고 뭐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미들레이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부분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들레이어로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들레이어로 입는 것은 뭐 베이스 레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다 울이었습니다. 울이 굉장히 비싸고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발돼서 나온 게 폴라 프리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폴라텍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상품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에다가 약간 도톰한 천에다가 표면을 긁어서 보솔이 우리가 이제 그걸 기모라고 합니다. 기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플리스라는 이름으로, 원래 플리스는 양털을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플리스라는 이름으로 시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리스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플리스가 물론 이제 울만큼 따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따뜻하죠. 예. 그러면서도 이 플리스는 가볍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등산 쪽에서 인기가 많았던 거죠. 처음에 나왔던 이제 폴라텍의 클래식이라는, 클래식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00짜리, 300짜리 나오면서 이제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00 정도, 200만 넘어가더라도, 이제 100짜리가 있는데, 200만 넘어가더라도 이게 두툼해지고 좀 거추장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되게 추워집니다. 플리스라는 게 이제 천에다가 이거 천을 긁어서 기모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이 이제 글쎄, 좀 엉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이렇게 미치는 거죠. 엄청 춥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리스로 충분히 보온을 못 하시는 분들 또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패딩을 찾기 시작한 거죠. 예, 가운데 패딩을 껴 입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패딩을 입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바람도 잘 안 통하고, 예. 그래서 보온성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합성 충전재가 들어갔던 또는 거위털이 들어갔던 뭐 어떤 그 패딩이든 간에 플리스보다는 가볍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가볍고, 그리고 능선에 올라갔을 때도 바람을 맞아도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바람을 막아주는 고기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때로 너무 더운 겁니다. 땀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제품이 있죠. 그게 이제 아크테릭스의 아톰이라는 옷입니다. 아톰은 패딩이긴 한데, 팔 안쪽하고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이런 이 정도의 폭으로 플리스를 붙였죠. 그러면 그 플리스 쪽으로는 바람이 잘 나가니까. 근데 이게 정면이 아니니까 플리스가 붙은 게, 뭐 바람을 앞에서 맞아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등 쪽에서 맞아도 커버가 되죠. 뭐 등은 물론 뭐 배낭까지 메고 있으면 더욱더, 바람은 잘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땀이 잘 나간다. 그래서 아주 추운 날, 아톰은, 아톰 시리즈 LT나 또 뭐 SL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추운 날 미들레이어로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물론 이제 뭐 미들레이어뿐만 아니라 LT 같은 것들은 상당히 두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입기 좋은 옷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 그런 제품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아톰 시리즈 같은 것들을 하이브리드이긴 한데 하이브리드라고 또 부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플리스가 이제 적용된 게 작으니까 적용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패딩에 가깝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옷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거의 옷의 반 정도, 전체 옷의 반 정도를 플리스를 붙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패딩으로 만드는 옷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런 옷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그러다가 AR에서 만들어서 나왔을 때만 해도, AR이 아니다, OR이라는 회사가 있죠. 미국 회사. 거기서 만들어서 나올 때만 해도 그다지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테스트하고 리뷰를 했던 그 오토벅스의 그 웨스트 알패닝 하는 하이브리드 자켓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업체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플리스의 적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온성은 뭐 그 패딩이나 이런 것보다 못합니다. 근데 대신에 바람이 불었을 때 보온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 상당한 보온력,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아톰 시리즈 같은 그런 보온력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보온력은 이게 발휘해 줍니다. 특히 이제 그 바람을 많이 맞게 되는 전면이라든지 머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팔도 위쪽 부분 추위를 많이 타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패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히 바람 불어도 뭐 괜찮고, 대신에 이제 플리스가 적용된 부분이 넓어서 그만큼 땀이 잘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진 옷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또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아크테리스 같은 합성 충전기 단순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토복스의 그 웨스트 알펜 같은 것들은 요 패딩 부분에 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서 이거는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 제가 이게 아마 내년에 나올 옷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것도 샘플이거든요. 샘플을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요 패딩 부분에 울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패딩 부분에 물론 일반적인 합성 충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요것은 제가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것도 이제 플리스 그 적용 면적이 넓은 자켓인데, 요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옥타라는 안쪽에 이 원단으로 이렇게 지금 그 충전재가 아니죠. 이건 아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땀 처리 능력, 땀을 내보내주고 굉장히 빨리 마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물 형식으로 돼서 보온도 상당히 잘하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개발된 합성 충전재 또는 합성 원단, 그리고 또 울, 이런 것들을 사용한 그런 하이브리드 자켓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플리스가 됐건 패딩이 됐건 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됐건 한 개 가지고 겨울에 미들레이어를 충당한다. 이것은 부족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기온대에 따라서 이런 옷들이 예를 들자면 뭐 영상 10도부터 영하 20도까지 그 폭넓은 기온대를 커버할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산에서는 또 바람이라는 변수가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습도라는 변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이제 등산을 좀 오래 하시면 다양한 기온대에 적합한, 그리고 또 올라가는 산의 고도, 거기에 적합한, 그 다음에 또 코스의 난이도 또는 그 코스를 가는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입어야 하는, 가장 쾌적하게 그걸 이제 다닐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어쨌든 구비하시게 돼요. 한 개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바지도 마찬가지고요. 미들 레이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갖고 가셔야 되는 또는 입고 가셔야 되는 옷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 이제 이게 너무 덥지 않아요? 예, 더울 수 있습니다. 그 R1 에어가 저는 글쎄 그거를 입으려 그러면 일단 영하는 내려가야 됩니다. 단독 착용하더라도. 예, 영하는 내려가야 되고, 글쎄, 영하 10도? 예, 그 정도까지는 그냥 그걸로 단독 착용 가능하니까 지금 정도에 구입하셔가지고 입으면 덥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10월부터 예를 들자면 11월 말까지 뭐 이 정도 기간에는 그 플리스 중에서도 좀 R1 에어보다 얇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충분하시거든요. 보통의 분들은 물론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하 뭐 내려가서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를 커버하는 게 또 있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시행착오로 조금 겪으셔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운동량 예, 어느 정도 산에서 뭐 시간당 몇 칼로리를 정도 쓰는 이렇게 이제 그걸로 보통 측정합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제 땀 많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위도 더 많이 느끼게 되니까 예. 그런 거에 따라서 거기 몸을 적절한 체온으로 계속 맞춰줄 수 있는 예. 그런 옷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미들 레이어를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거는 뭐 어떤 제품은 내년에 나올 겁니다. 내년에 FW에 나올 거고요. 어떤 제품은 이제 제가 이미 입어봤던 제품들이 있고, 그렇게 그런 제품들을 요거는 대충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